이제 곧 시작하는데요. 안전띠 든든히 매셔야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개파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지수 2,500선 이탈한 채 출발선 만들 예정인데요. 전거래일 대비로 1% 추가 하락 예상됩니다. 1.07% 하락하면서 2,488.13포인트 선으로 전거래일 대비 26포인트가량 더 내줄 예정입니다. 코스닥 쪽은 더 깊은 낙폭이 예상됩니다. 1.5%가량 하락하면서 840...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뭔가 열리는 문을 천천히 열고 싶은 그런 오늘의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고 또 어제 우리 증시가 워낙에 힘이 없었던 데다가 또 자금, 새로운 돈이 막 유입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 상당히 사라지는 상태죠. 대규모의 IPO 그리고 고객 예탁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진퇴양난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하루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쪽은 보합권 정도인데 우리 증시는 일단 어제 미국 정규 거래에서 크게 밀린 부분에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하락 출발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지수 전거래일 대비 0.92% 밀려 내려가면서 2,491.26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선 바로 이탈하네요.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그래도 21선에서 턱걸이는 해줬는데 오늘 장 힘없이 밀려 내려오고 또 이번 주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5일선이 확실히 꺾여 있습니다. 5일선이 주요 이동평균선, 21선, 121선 모두 다 뚫고 내려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에 200일선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거리가 있는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제 캔들이 긴 음봉이었네요. 오늘 200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00일선 이동평균선 이탈이 지금 됐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짧게 출발선만 그어져가지고 겹쳐 있어서 이제 약간의 혼동을 드렸는데요. 지금 200일선 이동평균선 이탈이 되면서 그 근처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850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1.2% 하락하면서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간 모습이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꾸준히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 어제 22포인트 내줬고요. 오늘장 10포인트 정도의 추가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그마치 8%나 하락했습니다. 이달 초에 920선 라인대였는데 지금 850선 라인대까지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출발 상황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기관은 일단 현선물 나란히 사고 있고요. 외국인 쪽 거래소에서만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현재 상황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127억 원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0억 원 사들이고 있고 개인 쪽 3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는 6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입니다. 앞서서 닷새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공격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이제 슬슬 저가매수 들어오려나요? 외국인 쪽 1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빠르게 매수가 늡니다. 외국인이 260억까지 또 늘리네요. 기관 쪽에서는 64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5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에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최근에 파는 기조를 보여줘서 이쪽도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1조 넘는 매도 물량이 선물에서 쏟아졌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은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200억가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됩니다. 약 300억 원가량 프로그램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전업종 하락입니다. 보험 섹터가 좀 버티나 싶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전업종 하락입니다. 가장 깊은 낙폭은 화학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기계, 운수, 창고, 서비스, 철강, 금속, 수문으로 경기 민감 섹터의 약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덜 밀리는 쪽은 보험, 종이목재, 전기가스 이렇게 유틸리티 쪽이나 혹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그나마 덜 밀리는데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눌려있는 시장 분위기 고스란히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깊은 낙폭은 LG화학 2% 넘게 밀리는 유일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2.67%가량 하락하면서 51만 2천 원. LG화학은 참고로 어제도 52주 신저가였고요. 오늘 계속해서 신저가 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면 50만 원권 이탈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하실 테고 LG화학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는 51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쪽에 가파른 하락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10위권 밖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기아가 10위로 올라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11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이고 하이닉스 1.55% 밀려 내려가면서 톱10은 1에서 2% 정도의 고른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밀립니다. 일제히 하락은 아니고요. LNF와 알테오젠이 그나마 희미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LNF는 0.7% 정도의 반등 움직임이고요. 알테오젠은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좀 밀리는데 포스코 DX가 3% 넘게 밀리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낙폭이 깊은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 종목이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268개 종목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2,000개 넘게 압도적으로 현재 파란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락 종목 가운데서도 확실히 자금이 갈 곳을 잃었나 봅니다. 정치 테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오르는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정치 테마, 이 정치권 인물과 관련된 종목군들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치 테마 쪽하고 오늘 살아있는 테마가 중입자 쪽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중입자 쪽에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눈길을 끄는데요. 몇 가지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정바이오가 가장 강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어제도 상한가였던 이 종목은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묶이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 그리고 핵융합 이쪽에서의 접점을 찾으면서 관련주들이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정바이오 말씀드리는 사이에 상한가가 살짝 풀리는데 일단은 거래 동반되면서 빠르게 호가창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이 종목이 또 중입자 치료 얘기 나올 때 대장 역할을 해줬는데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였고요. 오늘은 15% 정도 급등 시세 이어지는 정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은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가결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 크게 좀 밀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선알미늄 우선주 이쪽은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종목이 있죠. 이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정치권에서도 워낙에 좀 인물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 강한 쪽은 이낙연, 한동훈 장관 이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 강세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국철강도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 17%가량의 급등, 남화토건 마찬가지입니다. 17% 정도의 오름세, 남선 알미늄 16%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관련된 종목도 있죠. 아지텍 WB 16% 급등이고요. PM풍년은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 13%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체적으로 재료 없는데 급등을 하는 중소형주다 하면은 정치권과의 접점을 좀 찾아보시면 오늘장은 충분히 팁이 되겠네요. 서원이나 남성 이런 종목군들도 모두 다 남화 산업도 그렇고 정치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권 쪽을 보자면은 한동훈 전 장관 쪽의 지지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노을 보겠습니다.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4거래
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이쪽 여권의 이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쪽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는 현재 구간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 쪽으로도 정치라는 키워드가 도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낙폭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동신건설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 관련된 테마주죠. 동신건설 오늘 20% 급등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에이텍도 지금 15% 하락하고 있어서 정치 테마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쪽으로 쏠릴까요? 거래대금은 1위가 일단은 삼성전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 중입자 치료의 모비스가 거래대금을 또 흡수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으로는 기존의 테마주들이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있고 정치 테마는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작아서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전문가님이 언급하시는 걸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오늘은 워낙에 오르는 종목도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이쪽 좀 보겠습니다. 게다가 스케줄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연말 되니까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제가 정치 테마 아예 잘 모르는데 근데 스케줄 매매 하더라도 내년 4월인데 총선이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내년 상반기에나 좀 지금 먼저 좀 움직이더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좀 미루는 게 좀 낫겠다. 근데 뭐 저는 누구와 어떤 주식이 누구와 관련돼 있는 것도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는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의 테마가 발생을 했다라는 그 테마주의 논리로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재료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급한 반등이 나올 때는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무조건 테마주의 논리는 그거예요. 물론 모든 주식이 다 많이 오른 거는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테마주는 더 심하잖아요.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다시 원상복구되는 만큼 철저하게 그냥 저는 만약에 올라서 나이스하게 매수 성공했으면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보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이번 주에 내내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중입자 치료 쪽입니다. 초전도체 초기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당장 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연속성은 나타나고 있으니 좀 지켜봅시다 라고 어제 이 시간에 답을 주셨는데요. 어제까지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오늘은 상한가는 아닙니다. 확실히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중입자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모비스? 네, 모비스 그리고 뭐 우정바이오도 후발주자도 슬슬 찾는 모습이 예전에도 이제 초전도체 선발주자 갔다가 나중에 후발주자 찾는 모습. 모든 이제 테마주의 논리들이 다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이익 실현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너무 대박을 꿈꾼다기보다는 항상 뭐 테마주는 급등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항상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후발주자들이 이제 키 맞추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좀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테마주는 역시 테마주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제 급등을 했던 위메이드 그룹주와 액토즈 소프트의 동반 하락도 눈길을 끕니다.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에 따르면 151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2와 3에 대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이 중국의 세기화통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와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공략은 더욱더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가는 연속성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액토즈 소프트 어제 14% 올랐는데요. 오늘 장에 7% 하락하고 있고 또 위메이드 쪽으로의 약세 흐름도 눈에 띕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위메이드 플레이 13%대 하락, 위메이드 맥스도 어제 상한가였는데 지금 10%대 하락인데요.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죠. 전거래일에 상한가 간 게 그 다음날 바로 고꾸라지는 그런 현상이 근래 들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 움직임도 꺾인 건가요? 하루짜리 시세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물론 이게 지금 단발성 이슈는 아니에요. 단발성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이쪽에서 중국에서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뭐 이쪽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도 불안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만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위메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너무 뭐 급등하는 거, 뭐 쫓아 사는 거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가시성 성과가 나타나는지 보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몇몇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씩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상승 전환이 지금 됐습니다. 장 초반에 2% 가깝게 밀리다가 어제도 시장 크게 빠질 때 에코프로가 2% 가깝게 오름세 나타냈거든요. 오늘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가 꿈틀거립니다. 정말 2차전지 내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 1.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일단은 보합권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뭐 LG화학이라든지 이쪽도 많이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캔들상으로는 양봉 만드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에코프로가 꺾이지 않는다. 여기에 또 많은 의미를 두시던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단기 바닥이에요. 단기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그냥 뭐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라가서 100만 원이 일시적으로 넘으면은 오히려 그게 또 매도 찬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뭐 에코프로만 혼자 잘 갈 수도 저는 없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반등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기술적 반등, 짧게 뭐 대응하자. 이 정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배당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확실히 시장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대형주 가운데서도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상으로도 보험 섹터가 가장 덜 밀리니까요. 오늘 보험 내에서 삼성화재가 1.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0.5%가량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섹터 내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또 주주 친화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업체 가운데 하나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차트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휘청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꿋꿋하게 갑니다. 오늘 장 닷새 만에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5,000원 선 부근에 가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배당주들은 그런데 또 기회를 줬으면 내심 바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가버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꾸준히 올라서. 예전에도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먼저 움직인 거는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예전에도 그런데 먼저 움직였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한번 또 급락을 해요. 12월에. 뭐 그 보통 배당 이제 투자 마지막을 좀 앞두고는 차라리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서 그러면 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지금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냥 관망하시다가 한번 좀 급락이 나오고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네. 시간이 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한번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그때를 노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많이 올랐으면 배당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시세 차익 실현? 차라리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네, 이 흐름만 활용해보는 전략도 가능하다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오늘 장이 워낙에 안 좋을 건 알려져 있었고 개파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되거나 낙폭을 만회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빨리 만회를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5G, 로봇, 반도체 일부, IT 일부 이렇게 좋습니다. 먼저 5G 쪽의 통신장비 보자면은요. KMW가 6% 정도까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잘 잡히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통신장비 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정말 강한 모습이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어제 보합권으로 버텼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리드가 2%, 코이버 2%,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까지 상승 분위기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 통신장비 이제는 연속성이 좀 나오네요. 연속성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까지 이제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뭐 2,000원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KMW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냥 저는 기술적 반등인데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작년 말서부터 올해까지 2배, 3배 오른 종목이 너무 많다. 그럼 해먹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너무 많이 낙폭가 되는데 못 오른 종목들 찾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오르는 거다. 뭐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는 뭐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슈가 하나 붙으면은 조금 더 뭐 상승 탄력 강해질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뭐 5일선 뭐 이 정도 3일선 이 정도의 대응은 한번 가능해 보인다. 이 정도입니다. 펀더멘털이 바뀌고 환경이 확실하게 좀 바뀌어서 오르는 그런 양질의 상승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있고 이런 종목을 찾다 보니 오른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따라서 꾸준히 좀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용을 해보자. 투자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은 IT 쪽 넘어가겠습니다. IT가 슬금슬금 지금 괜찮습니다. 사실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 분위기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한 듯 보이는데요. 심택 보겠습니다. 심택이 3% 정도의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약간씩 좀 들썩들썩 움직이는 종목군들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반도체는 아닌데 LG 디스플레이가 IT 대형주 중에서는 괜찮거든요. 지금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몇몇 IT 종목군들 내에서 양봉을 기록하며 눈길을 끄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좀 그냥, 그냥 한미반도체 보시면요.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60일 이동평균선 뭐 바로 끄고 내려가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반등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이거 지금 뭐 심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별로 빠진 게 없는데.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긴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3% 정도밖에 상승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본다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이 일단은 뭐 개파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그 개파락에서 좀 얻을 수 있는 뭐 잠깐의 뭐 공백, 수급 공백 뭐 그런 게 좀 생겨서 상승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오늘이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 3조 넘게 자금이 쏠렸다고 하고요. 둘째 날이 진짜죠. 눈치를 보던 분들도 둘째 날이면은 의사가 있다 하면은 다 들어가는 날인데 지금 로봇주들은 일단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정도 오르고요. 유진 로봇이나 뭐 휴림 로봇 그리고 이쪽 뭐 티라유텍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주들은 슬슬 이제 반등 채비해도 될까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뭐 이렇게 조금 20일 이동 평균선 잠시 밑에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오늘 근데 그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다시 뭐 추세 뭐 정고점 테스트하러 간다 뭐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아침에 전부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그 시초가가 제일 저가예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그냥 수급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냥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좀 변화하려면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네. 오늘 그러면 의미 있는 상승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네요.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은 없는데 대신 뭐 2,500 밑에서 오늘 갭 하락 출발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는 조금 메꿀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오늘 지금 환율 시장 잠시 보시면요. 오늘 환율 시장도 1,340원 지금 정도요. 조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강한 상승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1,343원이 한번 돌파가 실패해가지고 요번에도 1,343원 그 목전에서 일단은 조금 눌리는 형상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뭐 문제가 된다는 게 뭐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다는 환율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같이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장 물론 개장한 지 20여 분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워낙에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이 정도 분위기대로 가면은 저녁 후 강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보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어떤 그렇죠. 쪽이세요? 2,500선을 지키는 선에서 그냥 한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은 2,500에 대한 기대감은 심어주고 무너지더라도 뭐 나중에 무너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 그냥 매매에 그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불확실한 게 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안 좋게 보는데 뭐 저도 안 좋아요. 안 좋게 모르지만 2,500원 한번 좀 지키는 선은 한번 나오지 않겠냐. 오늘 환율 움직임도 그렇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3거래일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놓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의 팁 주신다면요? 뭐 거래대금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말라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추석 전까지는 챙길 거는 챙기고 좀 마음 편히 한번 넘어가 보자. 굳이 오르는 거 안 챙겨놓고 그냥 하다가 그러지 말고요. 좀 챙기고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 한번 그냥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하실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고 추석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쉬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격보다는 좀 방어 전략에 집중을 해보자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챙기고 갈까 들고 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왕이면은 팔고 이 추석을 좀 편하게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까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